무조건 V자 반등을 예측하고 추격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저가에 매수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코로나 사태의 진행 과정과 그에 따른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중간 복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식시장은 발생 사건이 아니라 기대 심리에 크게 좌우됨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장 상황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올해 초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월 말이 되자 중국 우한 지역에는 봉쇄령이 내려졌고 본격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 수가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이는 2월 중순에 이르러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세계 증시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그저 중국 일부 지역에 국한된 이벤트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때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을 넘어 인근 아시아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기 시작했고 비로소 세계 증시 또한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것이 2월 중순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 증시의 1차 하락은 그리 길지 않았죠.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2월 중순에 정점을 찍고 꺾인 것처럼 한국 또한 2월 말부터 확진자 증가 추세가 확연히 둔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한국이 정책당국의 방역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 확산 저지에 성공한 것을 보고 시장은 안도합니다. 이에 따라 3월 초 증시 또한 잠시 반등을 시작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번 사태가 이렇게 커질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찾아오는 독감처럼 여겼고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국지적으로 잠깐 앓고 지나가는 이벤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비록 치사율은 낮았지만 전염성이 매우 강했던 바이러스는 아시아 지역을 넘어 유럽과 중동을 거쳐 전 세계를 확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전체주의 성향이 강한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유럽인들은 바이러스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며 초기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바이러스 확산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빨라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낮은 치사율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염성이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선진국이라 생각했던 유럽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오랜 시간 효율성을 우선시해온 의료 시스템은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 병상수도 평상시 딱 필요한 만큼만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환자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군용 트럭이 시신을 안치할 관들을 실어 나르는 중이라고 하고 의료 시스템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사망자가 늘어나자 여기저기 시신이 방치되고 있다는 끔찍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탈리아에서 스페인으로 다시 미국으로 바이러스는 확산세를 높여갔습니다. 이번 사태가 예상치 못한 경로를 따르기 시작하니 시장은 점차 발작 증세를 일으킵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 증시는 다시 한번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하락은 프로그램 매도를 부추겨 더욱 가파른 하락세를 연출합니다. 투매를 막기 위한 서킷 브레이커가 빈번하게 발동되고 하락의 속도와 폭은 이례적이었습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져들기 충분했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연준과 미국 정부는 연달아 대책을 내놓습니다. 유례없는 속도로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인하했음에도 시장의 하락세가 진정되지 않자 무제한 양적 완화와 더불어 하루에도 수차례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시장에는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중앙은행의 빠른 대처와 정부의 부양책들이 오히려 시장의 공포를 키우는 악순환으로 작용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안 좋으면 이런 정책들을 쏟아낼까? 모든 정책을 다 쏟았으니 이제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는 건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산시설의 셧다운이 확산되면서 생산과 소비 모두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언론들은 화장지를 두고 시민들끼리 싸우는 장면과 대형마트의 텅 빈 진열대를 송출하기 시작했으며 대중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가 문을 걸어 잠그면서 드디어 하늘길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100년 전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스페인 독감을 넘어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어쩌면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감염되어야 끝날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암울한 전망이 공포를 키웠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 하고 어쩌면 1930년대 대공황 수준일 거라는 예측들도 등장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최악의 상황에 베팅하기 시작합니다. 패닉셀링이 절정으로 치닫고 시장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매물들을 쏟아냅니다. 가파른 하락은 증거금 부족을 불렀고 또 다른 투매로 이어졌습니다. 무엇이든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내다 팔았죠. 여기서 눈여겨볼 포인트는 어느 순간부터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스페인 독감, 1930년대 대공황, 전 세계 인구의 60% 감염 이야기 모두 그런 가정하에서 나온 것들이었죠. 시장에 대한 지나친 낙관이 과도한 거품을 만들어내듯 같은 원리로 시장에 대한 극단적인 비관이 폭락으로 이어진 겁니다. 시장의 가장 큰 악재가 너무 올라버린 가격이듯 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 너무 싸진 가격입니다. 과도한 공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을 잠식했지만 이때 누군가는 5년 전, 아니 10년 전으로 되돌아간 가격에 점차 메리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폭락에도 단기 반등은 늘 있어 왔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믿는 일부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하락한 가격에 베팅을 시작합니다. 시장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힘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실물 경제의 상승과 하락 같은 시장의 힘이고 다른 하나는 그에 대응하는 중앙은행과 정부의 힘입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중앙은행과 정부가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높이고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듯 반대로 경기가 악화되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이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이 실패하면 금융경색이 심화되고 시장은 마비될 것이며 부도기업은 속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어땠나요? 중앙은행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들을 매일같이 쏟아냈고 정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재정부양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쏟아진 정책들이 실제로 효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리먼 사태 때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졌던 것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중앙은행과 정부가 이번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정책이든 내놓을 거라는 믿음이 커져갔고 서서히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낙폭과다에 따른 반작용으로 시작된 시장의 반등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와 기울기에 대한 데이터들이 점차 쌓이며 상승을 지속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적이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씩 예측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적극적인 방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다는 실증 데이터가 중국과 한국의 확진자 추이를 통해 확인된 상태였으며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서서히 아시아 국가의 바이러스 확산 곡선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되면서 막연한 공포는 잦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중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창기에는 이번 사태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일부 지역에 국한된 이벤트로 끝날 것이라는 지나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치사율이 낮다는 이유로 전염성을 간과했고 이는 사태 초기 안일한 대처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경로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럽으로 확산하면서 의료 시스템의 취약성을 건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환자 수가 급증하자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었고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시장의 낙관이 일순간 공포를 넘어 패닉으로 이어진 것이죠. 시장에 쏟아진 악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주까지도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했고 2008년 금융위기 때의 10배가 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유가 하락세는 더욱 가팔라져 대규모 감산 소식에도 결국 20달러 선을 무너뜨리며 10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미국의 셰일 기업 다수가 파산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설령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지금 당장이 아닌 내년이나 본격적인 양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늘 두려움이라는 벽을 타고 오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암울한 뉴스들이 계속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증시는 하락폭의 절반 가까이 되돌려 놓았습니다. 시장은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서 가격이 먼저 하락했지만 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가정한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와 눈높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IMF에 수정된 세계 경제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마이너스 3%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마이너스 0.1% 성장과 비교하면 이번 코로나 사태가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 하락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초점은 이미 2021년 GDP 성장률 예상치인 5.8%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올해는 힘들겠지만 내년에는 급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를 토대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2분기 이후 점차 잦아들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장은 불과 한 달 전 최악의 시나리오를 모두 잊고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기본값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듯합니다. 금융당국은 어떤 상황에도 금융시장 안정화에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과 정부의 재정정책이 경기를 살려낼 것이라는 기대를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간다면 주가는 오름세를 이어가겠지만 예측 시나리오를 벗어난 돌발 악재들이 나온다면 언제든 시장은 크게 출렁일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시장에 쏟아진 온갖 뉴스와 전망들을 보면서 투자했다면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증시가 바닥을 찍고 반등한 지난 3월 23일 이후에도 시장에는 온갖 악재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반등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호재도 없었죠. 공장과 가게는 문을 닫았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장의 폭락이 있었던 것처럼 시장의 반등 또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설명도 지나간 과거 사건에 대한 사후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억은 쉽게 왜곡됩니다. 방송을 통해 사후 해석들을 자꾸만 청취하다 보면 마치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과거에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착각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래는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단기 이벤트로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고 낮은 치사율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염성이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된 후에야 증시가 반등을 이뤄낼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무색해졌고 실물 경제의 충격을 수치로 확인한 후에야 반등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맞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늘 시장을 전망하려고 하지만 시장은 늘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 뉴스를 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닐지 모릅니다. 변함없는 투자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시장은 반등을 시작한다는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V자든 W자든 어떤 식으로든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바닥을 잡아낼 수는 없지만 분할 매수를 통해 공포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과 모두가 패닉에 빠졌을 때는 오히려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온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팔아라는 원칙이 이번 사태에도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패닉에 의해 과도하게 하락했던 시장은 이성을 되찾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반등했습니다. 이제 오히려 시장에는 희망이 넘치고 있는 듯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이제 하나둘 가시화되기 시작했는데 시장은 앞서 반등해 버렸습니다. 시장의 초점이 오래 있을 경제 부진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경제 회복에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폭락했을 때는 웬만한 악재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먼저 하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가격이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먼저 반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시장이 입은 상처를 정부의 재정 부양책이 얼마나 상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올해 여름까지 지지부진 이어진다면 2차 충격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은 이미 코로나 사태가 2분기를 기점으로 진정될 것을 가정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일부 이머징 국가에서 달러 유동성 위기가 재현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발표될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들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언제든 시장은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죽다 살아난 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싸게 사는 것입니다. 무조건 V자 반등을 예측하고 추격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저가에 매수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W자 반등을 예측하고 이제 적당히 올랐으니 우선 팔았다가 바닥에 다시 잡아야지 하는 생각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고 전체 주식의 수량을 꾸준히 늘려 오래 보유하는 것입니다. 시장에 대한 지나친 낙관과 지나친 비관 모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싼 가격에 주식을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기는 투자가 됩니다. 1년 후가 됐든 아니면 시간이 좀 더 걸리든 언젠가는 전고점을 넘어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이유로 위기에 취약하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기에 강한 국민성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비록 초기 방역 실패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긴 했지만 이후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사태를 극복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붕괴나 생산 시스템의 마비 또한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유사일에 지금처럼 세계 각국의 뉴스에 우리나라의 이름이 오르내린 적은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그것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충분했습니다. 이는 국가 브랜드가 높아지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기업들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밝을 것입니다. 이대로 시장이 V자 반등을 이어간다면 좋겠지만 시장은 언제든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